네, 안녕하세요. 점단애와 취업지킴이의 리누입니다. 오늘은 내 덕분이 아닌 내 덕분, 이런 주제를 잡았는데 뭐에 대한 자소서 강의일까요? 네, 팀워크에 대한 자소서 강의입니다. 팀워크 되게 많은데 쓸 게 막상 쓸려면 없잖아요. 그걸 먼저 오늘 서머리를 해드리자면, 왜 나만 없지 팀워크? 팀워크 종류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는 다 복합적이라는 거, 다 섞여 있다는 게 오늘의 주요의 내용입니다. 먼저 볼게요. 팀워크가 왜 쓰기 어려울까?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팀워크 경험, 떠오르지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뻔하죠, 팀워크.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떠올랐다 할지라도 어떻게 매력적으로 써야 될지조차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쓴다 할지라도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의 액션과 생각이 없어요. 그냥 팀원 전체로 우리 팀이 어떻게 갔습니다, 요렇게만 쓴다는 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두 번째, 갈등이 있어야 되죠. 우리 스타 공식에도 항상 태스크에는 항상 갈등이 들어갑니다. 갈등이 깊으면 깊을수록 재밌거든요. 세 번째, 그리고 이 갈등이 혹시나 너무 쉽게 해결되면 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지점을 제시하고 또 갈등을 어렵게 만들고, 이제 거꾸로 말하면 나의 액션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4가지 유형으로 쭉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제도적인 관점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일단 쭉 볼게요. 두 번째, 인격. 세 번째, 효율성을 높였다. 네 번째, 내가 희생했다. 거의 이 4가지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4가지를 따로따로 쓰라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면, 희생한 면, 이렇게 둘이 합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건 좀 뒤에서 예시를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 제도적인 측면이 뭐냐면, 조직의 제도, 그리고 원칙, 문화,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예시를 보면, 동아리 결속감 높이기 위해서 저는 제도적 차원에서 땡땡땡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칙 세우는 것들,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인격적인 면은 조금 감이 오죠? 네, 커뮤니케이션적인 방법론. 예를 들면 공감, 배려, 칭찬, 동기부여,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내가 다가갔던 거, 또 시간 가졌던 거, 그리고 그들을 조금 한 단계 텐션 업하게 했던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팀원들이 진행한 부분에서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구체적인 칭찬해 주면서 업무 동기부여 했습니다,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효율성인데요. 이게 제일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업무를 파악하고 개선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전략적인 어떤 방법을 구축한 건데, 이게 딱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다시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소요 시간 파악하고 업무 단위 세분화해서 팀원들 업무 진척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죠? 이런 거 공기업에서 좋아하는 단어인데, 세분화해서 진척에 도움을 주고, 소요 시간 파악하고, 시간과 물질과 인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이런 조금 전략적인 부분들이 이 3번째 효율성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희생인데, 이거는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요. 가장 추천하는 건데, 희생만 쓰라는 게 아니고요. 앞에 1, 2, 3번 쓰면서 요 4번을 또 이렇게 같이 껴주면 좋겠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팀원을 위한 나의 개인적인 희생.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고 싶어서 남몰래 광고안을 제작했습니다. 내가 뒤에서 내 시간과 물질을 써서 이렇게 광고안 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 첫 번째, 제도적인 관점에서 제도와 원칙, 문화 구축을 어떻게 했는지 예시를 볼게요. 야구 동아리인데, 실제 이 쓴 거 야구 동아리 아니었어요.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팀의 단합력, 그리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이었습니다. 뭔가 제도적인 거 바꾸겠다는 느낌 딱 주죠, 처음부터. 프로가 아닌 학생들이 직접 스케줄을 기획하다 보니 선수 능력 파악 미흡했고, 높은 훈련 강도로 탈퇴하는 부원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쓴 자소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뭐입니다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뒤에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문장이 나오는 거 되게 좋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국체전 우승이라는 지향점 설정했죠. 비전 설정한 거예요. 코치님들과 OB 선배님들의 협력을 받아 선수들의 강점을 활용한 운동의 만족감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방향성 계속 제시했던 느낌들 줍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시합 출전일 경험 많은 부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포지션 재배치하여 운동 스케줄 조정했습니다. 이거 뭔가 제도를 뭔가 만들었죠. 특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선수들 협조로 실시된 1대1 특강, 1대1 코치 제도 덕분에 개인 맞춤 훈련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이 제도 만든 게 탁 나옵니다. 자, 여기서만 끝내면 좀 아쉽죠. 두 번째, OB 선배님들의 의견을 담은 기초 가이드라인 작성했습니다.
이거는 뭐랄까 원칙 그리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어떤 매뉴얼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겁니다. 단순한 운동 지식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가 되는 부상 방지법, 다른 팀 전략 분석까지 알짜배기로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약간 제도적으로 나온 건데 꼭 이게 제도적인 것만 쓸 필요는 없어요. 뒤에 나오는 인격적인 거 그리고 내가 희생했던 거 이런 거 다 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쩌고저쩌고 뒤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팀워크에 대한 내 생각을 넣을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큰 내용입니다. 모든 팀원들이 모인 시간에 주제와 관련식 대뜸 자신의 삶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있습니다. 앞에 뭐 내용들이 쭉 나오겠죠. 뭐 프로젝트를 했다던가 어디서 단체 생활을 했다던가 자신의 삶과 전공, 특별히 할 줄 아는 것, 비전, 자신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주력 분야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3D 프린터에 능통한 팀원부터 컴퓨터 디자인, 공업, 국문학 전공에 글을 잘 쓰는 팀원까지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뭔가 동기부여하는, 뭔가 으쌰으쌰하는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느낌을 쭉 줍니다. 10명의 조원들 능력 하나하나 정리했고 팀원들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제안했습니다. 이 뒷부분은 인격적이라기보다 뭔가 업무를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다음 세 번째 사항이랑 좀 더 부합한 글의 방향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세 번째 걸 볼게요. 업무 저해하는 요인 파악, 그리고 개선하고 전략적인 어떤 방법 추구했던 건데 이 부분을 조금 쓰기 어려운데 공공기관의 직무기술서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 단어들이 나와요. 일주일 합숙이 만든 매력적인 사업계획서. 은행의 영업은 혼자가 아닌 지점의 팀워크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 만큼 일주일간 밤을 지새우며 6명의 팀원들과 합숙한 경험을 통해 목표 달성에 일조하겠습니다. 자, 요 첫 문장 되게 좋죠? 단순히 그냥 뭐뭐한 경험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은행에서의 영업을 지점의 팀워크로 만들어갈 만큼, 그래서 뭔가 내가 은행 일을 알고 있다, 이 직무를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2019년 헬스 플랫폼 사업으로 서울관광재단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거 쓴 같이 친 친구는 뭐 연도도 다르고요, 다른 재단이었어요. 각종 도서 및 자료를 참고해 사업계획서 양식 익히고 시장 수요, 경쟁업체, 포피, 포지셔닝 맵 도출하여 사업 구체화시켰습니다. 완성한 최종 사업 계획서 가지고 현재 사업 운영하시는 대표님께 피드백 얻으러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팀워크라고 보일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매력적이지 않은 사업 계획서라는 평가받았습니다. 논리구조에만 매몰된 나머지 소구점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앞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팀워크를 만들어낼 겁니다. 매력적인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작업이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파트를 정해 필요한 이미지와 통계 자료를 수집했지만 마감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깊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합숙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나오네요. 이게 그렇게 전략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뭔가 효율적으로 뭔가 하려는 느낌을 줍니다. 다음으로 업무를 문장 간략화, 이미지 제약, 배치, 문서 통합의 순서로 세분화했습니다. 이런 세분화 이런 거 공기업에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업무 단위를 최소 단위로 세분화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기며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뭐 했습니다,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장 나오면 글 괜히 잘 써 보인다 그랬죠? 여기서도 또 나왔네요. 그 결과 수정 사항에 대한 피드백과 도움을 즉각적으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효율적으로 뭔가 일을 하려는 느낌을 이렇게 주는데 이게 생각보다 분배했습니다, 분업했습니다, 그거 이상의 것들을 쓰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세부나 공공기관 직무기술서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밤샘 작업에 어쩌고저쩌고 뒤에 팀워크에 대한 내용들이 더 나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쭉 보여드릴 텐데 이 네 가지 사항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팀워크 내용들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조직 내에 적응 어려움을 겪는 팀원 혹은 단점만 보이던 팀원의 강점을 파악해서 도움 경험, 이거 인격적으로 먼저 다가간 거고요. 또 뭐 희생이라기보다는 뭔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 관심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내가 뭔가 이 시스템을 또 만들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겁니다. 두 번째, 조직 내에서 솔선수범하여 동기부여와 역할 모델을 한 경험.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살표는 복잡해서 안 넣었는데 희생 나왔고요.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다가갔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내가 역할 모델을 하면서 뭔가 우리 팀 안의 프로세스를 바꿨던 이런 느낌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례에서 어떻게 쓸지만 쭉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보세요. 한 사람에게 몰릴 수 있는 업무상의 문제 해결하고 팀 내 공동 목표로 환기하도록 노력하는 경우. 자, 업무상의 문제 해결했죠. 그죠? 제도적인 어떤 느낌, 효율성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 쭉 제도적인 우리의 이상향, 나아가야 될 방향들 쭉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희생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몰린 거 내가 가져오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쭉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인 부분하고 효율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의 불이익 감수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열정적으로 도운 경험. 여기 희생 나오죠. 불이익 감수했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내가 우리 조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했다. 이 앞에 네 가지는 안 나오는데 계속 조직을 사랑했던, 우리 공동체를 사랑했던 느낌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팀원들 의견 경청에서 팀워크 분위기 활성화하고 아이디어 동력 또는 내가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공동의 목표 달성을 도운 경험. 이거는 어떤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경청했던 거죠. 다가갔던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희생했고 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내가 뒤에서 또 돕거나 이런 내용들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조직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나 자원 파악해. 이런 내용들은 사실 공공기관에 많이 나옵니다. 자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적용해요.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 효율성 쭉 나오는 거죠. 정보나 자원 파악하는 거.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희생했던 느낌 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조직 업무 수행 중 다른 동료나 선배 상사가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 예상해서 내가 미래라고 나왔네. 미리 해결한 경험. 그래서 이거는 인격적인 부분도 나오고 희생하는 부분도 나오고 효율하는 부분이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 내가 다가가서 내가 희생해서 그걸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프로세스 만들고 새롭게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건데, 요 8가지 예시들은 막 정말 아무렇게나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팀워크에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또 팀원들 사이의 갈등 사항 파악하고 갈등 근본이 되는 문제점 해결했다. 그래서 인격적인 거죠. 이것도 희생했던 거고, 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든 도출해낸 거. 그래서 서머리를 마지막으로 하자면, 첫 번째 제도적인 접근, 두 번째 인격적인 접근, 세 번째 효율적인 접근, 네 번째 희생.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조합해서 그때그때 써줘라. 제도적인 부분만 쭉 써도 되고요. 사실 효율적인 것만 계속 써도 됩니다. 근데 쓰다 보면 결국 희생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게 돼 있고요.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어떻게 다가갈지 이런 것들이 다 섞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마지막으로 점단의 생각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생각은 내 연봉 확인하는 법인데요. 여러분들의 과연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랑 가깝게 지내는 친한 사람 5명의 평균 연봉. 지금 주변에 취준생분들이 보통 많으실 거라서 알 수 없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알 겁니다. 물론 틀릴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나와 비슷한 가치관, 일, 경제관념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되게 유명하죠. 이게 돈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돈 위에 있는 사람, 책 위에 있는 사람, 돈과 책 위에 있는 사람 뭘 보는지. 결국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그들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런 관계에 지속하는 것이 괜찮은가. 이 관점에서 내 인간관계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지 부정적이고 해로운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물음을 던져보자면, 그들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가, 그들은 나에게 또 무엇을 듣게 하고 읽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가, 또 그들은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게 하고 느끼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게 돈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고 상대, 사람이고, 일을 추구하지 말고 사람을 추구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올바른 사람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올바른 사람들이 누구일까? 라는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지만, 내 삶의 목표에 따라도 다르지만 어떤 성공한 사람들을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올바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영감과 지식을 얻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내 연봉 확인하는 법, 돈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팀워크 쓰는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